이 지역화, 아까 거버넌스가 우리 서울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가는 정말 이렇게 무슨 마차의 이제 말이라고 하면 거기에 한쪽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마차의 이 바퀴는 지역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화가 이제 광역에서 이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시민들을 바로 만나는 그런 지점에서 뭐 기업과 시민들이 만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앞에는 이제 그 광역에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공공과 민간에 뭐 이런 거라고 하면 25개 자치구 안에서 자치구 센터들과 뭐 기업들과 시민들이 어떻게 좀 만들어 왔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특히 이제 우리 박지덕 우리 센터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얘기를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를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 저는 뭐 은평의 센터를 맡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자치구 센터, 자치구마다 센터들이 다 있잖아요. 자치구 저희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22개 자치구 센터장들이 모여 있는 연대체인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연대회의에 나이가 많다는 죄로 의장을 맡아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지역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이 지역에 뿌리 내린 사회 경제인데 사실은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지는 아직 못하다 하는 것이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지역 활동을 오래 하다가 사회적 경제를 접어섰고 지금 7년째 센터장을 하고 난 지금에서야 지역이 사회적 경제의 뿌리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어려우니까 더욱더 절실하죠. 그러면 뿌리 내린다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현재 22개 자치구가 모여있는 저희 연대체에서도 그동안 많은 민간 위수탁으로 이루어진 형태들이 내년 되면 대거 직영으로 또는 센터가 없어지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지역화라고 한 그동안 미약 하나만 읽어왔던 지역화를 유지하고 보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센터장들이 모여서 수기를 했고 또 내년도 사업 방향을 결정함에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앞에서도 거버넌스에서 말씀하신 민빈 네트워크가 그동안 약했다고 하는 냉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센터를 위수탁할 때 위수탁 기관, 위수탁 법인이 만들어지는 과정 역시 지역화에서 바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센터 법인을 수탁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진 이런 부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센터랑 무거운 짐을 얽어매고 그냥 이어온 거죠. 물론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우리 역량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지역의 이런 10년간의 성과를 그나마 성과 또 중간 지원 조직이 가지고 있으면 따라 생기는 여러 가지 거버넌스와 각 자치구와의 협력 이런 부분들을 견인해낼 수 있는 약간의 동인들을 가지고 이후에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가 민민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작업에서부터 리셋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은평의 경우도 역시 내년에 직영으로 넘어가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하려고 이제 어떤 계기를 지금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는 뭐 자치구 센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센터를 민간 협력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 협력 구조 속에 들어가는 순간 센터를 수탁하게 되면 센터는 여전히 가벌관계 속에서 얼려 있는 이런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고 이 한계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각 자치구 당사자 조직들을 중심으로 한 민민 네트워크가 강화돼야 된다. 그래야 정치력도 확보하고 또 하나 센터가 센터답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센터가 센터답게 굴러갈 때 이 센터들이 모여서 광역이라고 하는 센터의 튼튼한 바탕이 되는 이 구조가 앞으로 우리가 좀 많은 고민 속에서
좀 정립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역화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자치구 간의 지원센터 간 역할의 분담, 또 사업을 통한 연계성, 그리고 거버넌스 속에서 자치구가 어떤 수요자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 그 사업 기획에서부터 같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좀 민빈 네트워크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저희가 사회적 중간지원 조직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기업을 움직이는 사회적 조직들 있잖아요. 그것이 말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기업들이 하고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이 관계성은 광역보다는 자치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속에서 좀 고민이 돼야 되고, 그러면 지난 10년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쪽에서 부족했던 지역에 뿌리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튼튼하게 착근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게 중요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아까 생태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역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뭐 잘된 부분도 있지만 미약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특히 이제 아까 생태계라고 하는 측면이 이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1.0을 해온 시기가 있고 19년부터는 2.0을 이제 해온 시기가 있는데, 특히 시민들하고 접점을 이런 지역화적인 측면에서 만들어내려고 노력한 게 특히나 2.0이었는데, 그런 정책도 대부분 광역 중심으로 해왔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2.0을 하다 보니까 지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특히 같이 잘 해오셨던 우리 홍진주 센터장님이 1.0과 2.0이 어떻게 체감했는지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네, 저는 마포에서 일하고 있는 홍진주라고 합니다. 그 1.0 시대 이제 아까 송병윤 이사장님께서 그 사회적 기업에 현금을 지원하는 그 1.0 이전이죠. 0.0 시기.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어쨌든 이제 기업 중심의 육성의 시기가 있었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전 여전히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이제 구성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이 이제 포괄된 이제 조직 중심의 어떤 사회적 경제 연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지만, 사실 그 속에서 결국 이 사회적 경제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바꾸어가는 일들 속에 이제 함께 결합할 때,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주민들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고, 그 속에서 뭐 그들만의 리그 아니냐, 사실 이제 1.0에 대해서 생태계를 만들고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만들 때 사실 그런 비난 내지는 자체적인 성찰, 마포 안에서는 그런 성찰들이 있었는데, 2.0이라는 시민 곁에 있는 사회적 경제라는 정책으로 변환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물론 그것이 공모 사업의 형태였다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또 그 만나는 일들 속에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과 또 당사자 조직들이 함께 시민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졌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반가웠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 성과가 지금 추운 겨울이지만 이제 지역 속에서는 저희 지역, 여기 마포잖아요. 이제 저희 마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기술학교를 하셨던 분들, 또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지역 활동을 하시는 분들, 또 뭐죠? 우리 공동주택 같이 살림, 이제 아파트 여기 있는데 그분들이 지역에 있는 또 다른 분들을 돌보는 일들 속에 같이 하신다든지 하는 뿌리들이 많이 내려진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정책 사업이 줬던 하나의 마중물 효과가 지금 땅 속에는 촉촉히 뿌려져 있다. 이제 그것이 따뜻한 봄을 만나서 어떻게 이제 꽃피울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좋은 얘기를 중심으로 해주셨습니다. 그죠? 안 좋은 얘기할까요? 네, 좀 이따가 그런 얘기. 또 옆에 이제 우리 유한나 교수님이 우리 센터가 신진연구단이라는 거를 이제 여기 우리 기획했다가 하신 또 우리 권소일 우리 교수님도 계신데 3년 동안 하시면서 아까 2.0에 이제 시민들과 만나는 그런 시민 체감 연구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성과 또는 한계들이 좀 있었는지 또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한신대학교에 있고요. 유한나라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를 특히 저는 기업들, 조직들 중심으로 좀 연구를 해왔다가
이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신진연구단을 하면서 2.0 사업의 일환이죠. 이제 지역화, 지역 주민들 관점에서의 사회적 경제를 좀 연구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까지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그냥 아는지 모르는지 정도로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해왔었는데 정말 내 삶에 밀접하게 가치가 있는 경제 활동이고 경제 주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들어갔고 확실히 그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향후에도 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높은 참여 의도를 갖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결론이었고 또 하나는 단 한 번이라도 소비하거나 어떤 활동을 참여하거나 뭐 교육을 듣거나 했던 사람들, 근무를 하거나 당연히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인식을 단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향후에 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높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종합해서 볼 때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사업들이 어떤 정책 변화의 국면에서 굉장히 좀 허무하게 느껴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뿌린 씨앗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사실 저는 그 연구 결과에서 발견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시민들을 어떤 소비의 객체로서 접근을 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경제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주체들로서 조금 더 통합적으로 바라봤다는 것이 저는 2.0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담겨져 있으니까 라면 받침대로 쓰지 마시고 꼭 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2.0 사업이 실제 이제 18년에 우리가 아까 뭐 여러 참여예산이나 뭐 민간정책협의회를 통해서 2.0의 사업 계획들이 막 진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계획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19년부터 이루어졌는데 해봐야 19년, 20년, 2년밖에 못하고 21년부터 지금 이렇게 겨울이 지금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겨울이 막 와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인 건데 정말 이런 이제 실제적으로 사업이나 정책이나 또 지역 속에서 이런 시민 체감 사업들이 지역화와 시민 체감 사업들이 풀뿌리로 이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경험을 정말 짧게 한 거죠. 그러고는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건데 그런 좀 아쉬움 같은 거, 그런 좀 경험 같은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완숙시켜 나가면서 해 나가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또 우리 자치구의 여러 이제 토론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방안들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2.0이 되면서 이제 대표적인 사업이 아까 말씀 주신 같이 살림하고 주민기술하고 그다음에 제가 뭐 우리 동네 나눔 반장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이제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공모 사업이잖아요. 공모 사업에 이제 자치구 센터가 응하는데 이게 보면 자치구 센터 개수만큼 안 주고 좀 적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치구 간의 경쟁이 되는 이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줄 세우냐 뭐 이런 생각.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세 개 사업을 통해서 뭐 각 자치구마다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기술학교는 긴급돌봄 사업단이라는 형태로 현재 유지하고 있고 같이살림부 주민기술학 그렇게 같이살림은 저희 모둠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도시재생 내에 도시락 반찬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동네 나눔 반장 사업은 통합돌봄 SOS 돌봄센터 복지 분과로 이렇게 이제 협력단으로 남아 있어서 계속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어떤 체감을 한다고 하는 거지 시민들이 구체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적인 재화 서비스를 통해서 체감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시민 체감적 이전보다는 다르게 이런 사업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 성과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부분 이 사업들이 좀 일회성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 한계가 분명히 노정돼 있고 이후에 이렇게 내린 사람들 기후에 우리 어떻게 계속 인큐베이팅하고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들이 지금 눈앞에 딱 펼쳐져 있고 이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깝깝한 거죠. 어려운 상황이 또 도달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사업 그다음에 2.0 사업을 더 확대시키는 3.0 사업으로 계속 가져야 된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들은 시민이 사회경제를 체감하는, 얼마나 많이 체감되고 얼마나 그들에게 노출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우리의 답이고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성장하고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2.0은 굉장히 적절한 사업의 방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만 이 이후에 이런 공모 사업이 된다면 정책적 관점에서는 절대 자치구간 좀 줄 좀 세우지 마라. 좀 풍박이 좀 주라. 이거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우리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안 되고 이래서는 이게 협업이 이루어지겠냐 하는 생각들을 제발 해봅니다. 이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오해는 2.0으로 가면서 1.0을 안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러니까 뭐 그 기업의 생태계는 포기하고 시민 생태계만 가져가는 거냐, 이런 이제 오해가 사실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이제 홍진주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좀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갖는 것도 동시에 돼야지 지속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조금 해주시죠. 네, 그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 이제 물론 중요한데, 그리고 특히 돌봄이나 뭐 주민 참여형 사업들 참여하는데, 대표적인 게 돌봄 SOS 사업 같은 경우 이제 기업들이 열심히 참여하세요. 사회적 조직 참여하시는데 거의 복지기관에 요구하는 이제 헌신을 이제 요구받으면서 정책적으로 이제 낮은 수가와 단가 속에서 이제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사실 많은 기업들이 포기하셨죠. 많은 지역들이 포기하셨고, 저희 경쟁에서 늘 이긴 저희가 돈을 다 가져가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그나마 정책 마중물로 이제 그런 실험들을 해볼 수 있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사경 조직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의 삶에 체감하기 위해서 또 너무 시민 체감도와 지역 문제 해결에 이제 헌신하는 조직들 같은 경우에, 우리는 사경 조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복지와 비영리 조직처럼 또 지역에 헌신하게 되다가 자체적인 지속 가능성에 또 위기를 맞는 경우들을 또 사실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기업들은 치열하게 어쨌든 그런 기회들이 지역에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지만, 그 속에서 시민 체감형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치열하게 해야 하고, 또 지원 조직이나 공공 입장에서는 그것이 적절한 보상과 이제 투입 대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 또 그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생태계를 꾸려나가고 그 시민 체감도를 눕혀나가는 과정 속에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민들을 육성하는 정책이나 지원들, 이런 것들이 좀 균형 있게 가야 하는 것이지, 이 시민 체감도를 위해 헌신하거나 이걸 리드하는 조직이 사경 조직이 될 수만 없는 거죠. 그리고 사경 조직은 그것을 촉진하거나 리드할 수 있는 조직으로 역할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책이나 중간 지원 조직이 이 시민 체감도 사업을 사경 조직들과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할까에 대한 고민들, 또 그 속에서의 BM이나 이제 어떤 구조들을 가지고 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유한나 교수님이 연구자로서 그런 시민 체감과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임팩트를 연결하는 이 얘기를 또 하셨는데, 그 얘기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의 그 기업 생태계 중심, 조성 중심 사업에서 2.0의 이제 시민들에 대한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지역의 순환 경제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의 변화를 지금 지난 10년간 이제 서사경센터가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이 두 가지의 결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결합의 이제 첫 단추로는 제가 볼 때 지역이 절박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그 기업의 제품 서비스에 명확하게 담겨 있어야 하고, 그러한 가치가 어떤 기업이 운영적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변화한다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으로서 견고하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진행하셨던 사업들을 조금 약간 구분해 보면, 뭐 우리 동네 나눔 반장이나 수상공인 협업 지원은 이제 이렇게 굳이 이제 시장을 나누자면 생산물 시장이고, 그리고 공동주택 가치 살림, 그리고 주민기술학교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그 우리 사회적 경제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기업이 만들어낸 상품과 제품, 서비스들을 이제 시민들이 단순히 소비하는 그런 생산물 시장에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보는, 우리가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어떤
서비스들을 기획해보고 제공해보는 이런 시도들이었던 거고,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이제 취약계층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존의 노동 시장에 편입되기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어떤 인권적인 향상, 그러니까 노동자의 인권 향상이나 이런 부분을 보호받는 그런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일자리 이런 것들 우리가 만들었던 거잖아요. 앞으로는 저는 이제 그 서울시라는 이 지역적 특성에 맞는 그 지역의 필요에 기반한 그런 어떤 제품과 서비스들이 생산물 시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지역의 주체들을 포괄하는 사회 통합의 역할,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서울시 안에 그 생산 요소 시장에서 사회적 경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구분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기업과 어떤 가게로 대변됐던 그런 시민 주체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적 경제 그 서울시 사경 3.0에서는 두 가지를 결합하여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는 어떤 해결책을 만들고 그것을 경제 활동으로서 우리가 다시 그 혜택을 누리는 이런 순환적인 모델을 서울시 안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네. 그 결론은 어쨌든 지역이라는 뭐 이렇게 행정구역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지역이라는 어떤 주제인 거죠. 지역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임팩트 방식으로 풀어내는데 그런 주제라고 하는 건 시민과 뭐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같이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상품이나 서비스로 우리가 풀어냈을 때 그런 지역과 시민과 사회적 경제가 만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 해결, 이 경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이 어떻게 딱 맞게 해주셨는데 지역 사회적 경제를 박치득 센터장님, 홍기준 센터장님 또 유한나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